오머니 뱀매오 오머니 뱀매오.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살려면 일단은 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난, 빈곤이라는 거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게 그 가난이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사시다가 논전다 다 팔아가지고 평택에 무슨 그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준다고 사기를 당해갖고 와가지고 홀랑 다 털어먹고, 저는 그때 이제 2살짜리 그 갓 돌진한 애기였는데, 아버지가 평택에 미군 부대 취직한다고 갔는데 이제 안 오시니까 어머니가 저를 들쳐업고 그 삼배 2피를 가지고 오셨대요. 평택에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사기 당하고는 갈 데가 없어갖고 어느 하숙집에 있으면서 그 아이스케이크 통 가지고 이제 아이스케이크 팔러 다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한데, 그 당시에 또 저희 집안이 대가족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평택에 있으니까 또 할머니도 올라오시고, 또 큰 집에 큰아버지가 살림을 좀 잘 못하셔가지고 큰아버지하고 큰아버지 딸, 그러니까 사촌 언니죠. 사촌 언니까지도 저희 집에 다 같이 살아가지고 저희 가족 7에다가 큰 집 식구 3명이니까 10명이 그 가난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맨날 그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제 저보고도 제가 중학교 학교를 다닐 때 워낙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이 다 가방이고 책이고 다 사주고 교복까지 챙겨가지고 학교를 A급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도 선생님들이 다 챙겨가지고 다 학교를 다니고, 그 당시만 해도 그 대학교를 잘 들어가야 학교 명예가 올라가니까 이제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학교 명예를 높여달라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챙기고 그랬는데도, 저희 아버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빨리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좀 학교도 가르치고 부모님들을 좀 도와주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해마다 그래서 공무원을 3군데나 하다가 결국 검찰직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벳의 불교에 보면은 그 재물, 이제 그 중생들이 절에 올 때도 대부분 경제가 어려워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파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재신 잠바라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성불 하는데도 복덕자량이 원만해졌을 때 지혜자량이 열리기 때문에 그 재신 잠바라를 잘 모시면 또 복덕자량을 쌓고, 또 주지 스님들은 불사를 원만히 성취를 해야 대중이 편안하게 안주해서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중생들을 제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신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신 기도도 많이 하고 벽화에도 재신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육내 수행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 어머니가 이제 육내 수행을 하니까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평소에 뭐 맨날 찌들어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이러신 분인데, 그리고 얼굴은 맨날 그을고 이렇게 타가지고 뭐 화장품도 선크림도 안 바르고 이러고 사니까 굉장히 얼굴 피부도 안 좋으신데, 꿈에는 아주 화사한 모습으로 옷도 아주 깨끗한 옷을 한 벌 갈아입고는 소방호수로 벽에다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벽이 까만 그 먼지 흙물이 쫙 내려오면서 집이 하얀 벽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방호수에 물이 콸콸콸 나오는 소방호수 물을 빈 그릇마다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꿈에 물 보면 재물입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꼭 그만큼의 재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그 항상 부처님 앞에 물을 많이 올려요. 어떤 사람은 물을 10만 잔 막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항상 7잔의 물을 올리고, 그래서 물은 곧 재물이고 자량이고, 또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 없이 올릴 수 있는 공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덕자량을 쌓는 거라 해서 물을 항상 올립니다. 그래서 7잔씩 꼭 물을 올리고 많이 올리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 뭐 소방호수에서 물이 콸콸콸 그 소방호수 들기도 어렵잖아요 그게. 그렇게 물이 나오는 꿈을 꾸고 그랬는데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재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의 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니까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공양주 보살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음식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창건주나 마찬가지예요. 창건할 때 처음 보시를 해 주셔서 우리 법등사를 창건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무료로 지금 15년 가까이 공양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절집마다 공양주 때문에 난리거든요. 공양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찰넷이라는 그런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공양주 모십니다. 그 광고가 제일 많이 뜹니다. 근데 저희 집은 저는 그 법등사를 하고 나서 그 후원 때문에 공양간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법등사는 음식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우리 봉영사에 이제 소임자 스님들도 배가 고프거나 이러면 법등사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법등사 음식이 맛있는데 그 공양주 보살님이 사실은 결혼을 하셔서 거사님하고 같이 여기 사시다가 거사님은 우리 림포체 까루 림포체가 처음 오셨을 때 그때 80세였는데 멀쩡하시던 고사님이 림포체가께서 육례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천도제를 합니다. 육례 수행하고 나면 그 영가들 천도를 하거든요. 천도제를 하는데 그 천도제 하기 전날 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멀쩡하시던 분이. 그러고 나서 천도제의 첫 번째 영가가 되신 거예요. 공덕주 영가가 되시고 또 림포체 와서 와 계시니까 초제, 이제, 삼제까지 다 지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림포체가 그 제사를 49제 초제 때부터 그렇게 발인도 다 해주시고 했다는 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그 복이잖아요. 그렇게 다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보살님은 남편분이 거사님이 16살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16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보통 넘어져 갖고 쓰러져서 한 1년 정도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그런데 그러고 계시면 여기서 공양도 지어야 되고 이러는데 너무 불편할 텐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멀쩡하시다가 림포체 오셔가지고 너무나 환희로운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셔갖고 보살님 마음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공양주로 지금 15년째 저렇게 자원봉사로 지금까지 봉사하시면서 정진하고 음식도 그렇게 맛있게 잘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 이제 보살님이 자녀도 없고 혼자 계시니까 그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니까 보살님이 갑자기 물탱크를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호수로 막 청소를 하니까 막 물탱크에서 물이 막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물이 막 튀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보살님이 뭐 나한테 물 튀길 일이 있구나. 이거 재물을 좀 튀길 일이 있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보살님이 혼자 계시고 자손도 없고 이래 하시니까 그 기초생활 수급자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40만 원인가 4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본래도 신심이 있으신 분인데 그 45만 원이 나오면 꼭 5만 원, 10만 원 꼭 공양을 올립니다. 꼭 공양을 올려서 그 물이 막 물탱크 청소할 때 튀겼잖아요. 그 튀긴 만큼 지금까지도 튀기고 계세요. 지금 계속 그 기초생활 수급자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을 맨날 튀겨서 과일 공양하신다면 또 튀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친 집이 제가 그 소방호수 꿈꾸고 나서 그 동네가 바로 평택역 앞 거기에 민자역사라고 앵백화점이 생겼어요. 민자역사가 생기면서 그 앞에 소방도로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집 옆에 있던 구멍가게하고 그 앞에 있던 집들이 다 소방도로에 도로를 넓히잖아요. 다 잘려가지고 저희 집으로 뭐 한두 평 남은 게 전부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 원평농협이란 맞은편에 있는 그 농협의 로타리에 첫 번째 집이 돼가지고 그거를 2층으로 이제 건물을 지은 거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은 가게를 2개를 내고 2층은 살림집을 해가지고 그 가게가 이제 목이 좋으니까 거기가 민자역사도 있고 목이 좋으니까 너무너무 가게가 잘 나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가게세가 안 들어와 본 적이 없고 가게가 비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가 세가 안 나간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저희 집이 지금 하우드라는 돈가스 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또 떡볶이 집이 있었는데,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나와가지고 저희 집이 그 TV에 SBS 골목 식당에, 백종원 골목 식당에도 한동안 나왔었어요. 그 하우드 돈가스 집. 근데 그 돈가스 집 그 주인 보살이 고집이 세갖고 백종원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저기는 못 보고, 그 앞집에 우리하고 친한 그 떡볶이집 아주머니는 막 백종원 골목 식당에 나오니까 막 줄을 쫙 서갖고 그거 막 먹어보기 어렵더라고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 대박 나고 했는데도 역시 매스컴이 힘이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하우드 돈가스 집은 그래도 그때 그렇게 나온 인연으로 그런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또 저희한테도 꼭 그 인사도 잘 하고 그래 하는데, 그래서 저희 모친이 그런 그 저희 집은 제가 출가하고 나서 육내 수행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저희 모친은 지금까지도 연세가 83세인데도 빌딩 주잖아요. 임대사업자의 사장님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를 잘 받고 노후를 걱정 안 하시고 사시고 있고, 저희 남동생 여동생들이 다 건물주가 됐습니다. 다들 보통 뭐 가게를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가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파트도 다 되고, 또 조카들까지도 다 집이 지금 이제 뭐 20대 30대인데 조카들도 다 집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남동생이 우리 집은 큰 누나가 출가하고 나서 온 식구가 다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 안 있어서 IMF가 터졌었거든요. 그 IMF가 터졌는데도 저희 가족들은 제 동생들 뭐 조카들까지도 전혀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고, 지금까지도 이미 뭐 이제 30대 초반인데도 20대부터 집이 다 있고 하는 그런 가피를 육내수행 통해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얻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